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전 시간 원의 방정식에 이어서 오늘은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벌써 11번째 강인데요. 자,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교재 47페이지서부터 4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 살펴보고요. 문제 풀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설명 좀 보죠. 자, 원에 접하는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일단은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는 그놈의 표준형의 형태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표준형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라고 그랬지? x-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놈의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고 a, b이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다라는 표현 썼었죠. r이라는 표현 썼었죠. 그죠? 자, 이게 바로 표준형인데요.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뭐냐? 바로 이 표준형 중에서 반지름에 해당하는 길이가 X축과 수직으로 이루는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A의 좌표와 그 다음에 B의 좌표와 동일해질 때를 의미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먼저 X축에 평행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걸 다시 한번 지우고 X축에 평행한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원이 X축에 이렇게 평행하답니다. X축에 접한답니다. 평행한 게 아니라 접하는 거예요. 만나는 한 점이 생기겠죠. 이렇게 Y축은 어딘가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놈의 원의 중심을 갖다가 선생님이 A, B라고 하고요. 왜? 표준형에서 중심은 A, B니까.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을 갖다가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중심이 A, B면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요 X좌표도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Y좌표 있죠? 이렇게 생긴 Y좌표가 B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원의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되겠죠? 이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랑 같아지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의 길이랑 같아져요? B죠, B. 그죠? 요 B와 같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B와 같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것은 원래 표준형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일 때 r의 제곱이었던 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얘는 x-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b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요 우측에 붙는 게 r제곱이었잖아요. 근데 r이 누구랑 똑같습니까? b랑 똑같죠? 그래서 b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x축, y축,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y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또 하나의 원을 이렇게 그려보죠. 또 하나의 원을 그리고요. 이번에는 y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렸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x축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이놈의 원의 중심도 역시 A, B가 되는데요. A, B. 그러면 이놈의 X좌표는 A이고, 그 다음에 Y좌표죠. Y좌표는 B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은 어디라고 볼 수가 있냐면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의 반지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냐면 원점부터 A까지 거리니까 A가 되거든요. 근데 이 반지름이나 A는 결국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결론은 이놈도 우리가 표준형을 잡아보면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 원의 중심은 A, 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누구랑 같아요? A랑 같으니까 A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는 게 되겠어요? X축에 접할 때는요, 바로 여기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겠고, Y축에 접할 때는 바로 여기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X축에 접한다 그러면은 Y의 반지름하고 똑같아지고요. Y축에 접한다 하면 X의 반지름하고 똑같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X축과 Y축을 합성시키게 되면 결국은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합한 것을 한번 선생님이 또 그려볼게요. 자, 그놈은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느냐. 자,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원이 y축에도 이렇게 접하고요. 그 다음에 x축에도 접해요. 이렇게 x축에도 접합니다.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이 역시 a, b라고 한번 해볼까요? a, b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놈을 갖다 이렇게 선을 내리면 여기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내리면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된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이놈의 원의 중심이 a, b인데 이것도 반지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반지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a가 누구랑 똑같으냐면 r이랑 똑같고요. 요 b도 누구랑 똑같아요. r이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놈은요. 사실은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자, r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x-a, x-b의 제곱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만 a, b가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x-a, b가 모두 r이니까 r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r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첫 번째 x축으로 접할 때는요. b하고 r이랑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r제곱을 살리고 싶으면 여길 r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r이라고 둘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것일 때는 a를 r로 살리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r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자꾸 지워져?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좌표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반지름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세요. 각각의 4분면의 위치.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건 전부 다 1사분면에서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 각각의 4분면이 1사분면이냐, 2사분면이냐, 3사분면이냐, 4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원을 그릴 건데요. 원이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 넷,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선을 이렇게 그리도록 하죠. 자, 요걸 X축,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선을 Y축, 이렇게 해보죠. X축, Y축. 자,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반지름, 원의 중심을 뚝 찍어보면요. 찍어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 있죠? 여기 반지름은 플러스 R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반지름은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좌표가.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건 위쪽이니까 플러스 R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아래쪽에 해당이 되니까 마이너스 R이 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들을 표현해보면 바로 1사분면의 이 중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반지름이 R,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사분면에 갖는 것은 반지름이 마이너스 R, R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사분면에 갖는 반지름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죠. 4사분면에 갖는 것은 R,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4분면의 위치, 4분면, 중심이 4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그들의 식이 약간 변화되게 되는데요. 자, 먼저 1사분면에 있는 걸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자, 반지름이 R, R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반지름은 변함없이 R이죠. 그러니까 R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2사분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반지름이 마이너스 R, R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적어줘야 되냐면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 뒤는 똑같죠? 이놈은 R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 4분면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4, 4분면에 있을 땐, 원의 중심이 R, 마이너스 R이니까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 이퀄 R제곱. 자, 이렇게 적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이 X축, Y축과 동시에 접할 때는요. 각각의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X, Y 좌표의 부호를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칠판을 좀 지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필수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34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그랬는데요.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푸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잘 판단을 해보세요, 한번. 자,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2,1이랍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2,면 왼쪽으로 이만큼은 와 있는 거죠. 그죠? 이만큼 와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1만큼이란 뜻입니다. x축에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x축이 이렇게 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마이너스 2,1을 좌표로 갖는 원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자, 반지름은 당연히 얼마가 될까요? 반지름에 해당하는 길이는 요만큼이 반지름이니까, 자, 중심이 요 놈이고요.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자, 이 놈이 반지름 얼마짜리? 1짜리니까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그랬어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다 라는 표현을 썼고요. 3, 4분면의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y축이 이렇게 접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y축이 접하고 x축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만큼 왔지만 밑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왔거든요. 그러니까 y축이 뭐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바로 요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좌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놈의 반지름은 어디가 될까요? 바로 요만큼이 원의 반지름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식을 써보면 요 놈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고요. 반지름이 2니까 2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보니까 좀 굉장히 선명해지죠.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우리 하는 연습을 좀 가졌으면 하는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35번 문제인데요. 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중심이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 점 3,2를 지나며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이것도 한번 그림 그려보죠.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어느 축에 접하냐면 x축에 접해요. x축에 이렇게 접한답니다. x축에 접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라는 놈이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 기울기가 1자리니까 45도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x 플러스 1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원은 따로 몇 컴마 몇이라는 점을 지나냐면 3,2라는 점을 이렇게 지나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접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 x축에 접점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접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원에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반지름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우리는 원의 반지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론은. 자,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우리가 잡아야겠는데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고 그랬냐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대요. a, b라고 잡아서 풀어도 되겠지만 미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은요. x를 a라고 잡아버리면 y좌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b라고 잡는 것이 아니라 x가 a면 a 여기 들어가면 y의 좌표가 a 플러스 1이 되니까 y좌표는 a 플러스 1로 바뀐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같아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누가 되겠습니까? a 플러스 1이 되겠죠? 왜? 바로 x축에 접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높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a 플러스 1의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r이라는 a 플러스 1의 길이가 a, a 플러스 1에서 3,2까지의 거리랑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바로 이 a 플러스 1이라는 길이는 누구랑 같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a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1에서 2를 뺀 거니까 a 마이너스 1이죠? a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 뭐 씌운 거?
루트 씌운 거죠. 루트 씌운 길이랑 같아지는데 루트를 어차피 없앨 거니까 이 놈을 제곱해버리면 되겠죠. 이 놈과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좌우변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좌변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자, 우변에 해당하는 값은 a제곱이 두 개죠. a제곱이 두 개니까 2a제곱이 되겠고요. 자, 왼쪽에서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2a, 그러면 마이너스 8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3은 9와 1, 1은 1, 플러스 10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해야죠. 그러면 a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서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9가 되죠? 는 0이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네요. 자, 1, 9에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만족하는 a의 값은 바로 1 또는 9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때의 b값을 정해줘야죠. 그때의 b값은 얼마가 되느냐? 자, a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a가 1이면 우리 요 식에 관한 게 y좌표에 해당하는 게 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a가 1이면 얘가 1,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b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y좌표를 구하는 게 되겠죠. a가 1일 때부터 생각을 하면요. 자, a가 1일 때는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다? 1,2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a가 9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9,12 원의 중심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식을 하나하나 잡아주면 되는데요. 먼저 1,2일 때 누가 나옵니까? x-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2의 제곱이 나오죠? 자, 그리고 x축에 접했으니까 y 값 쓰는 거니까 여기에는 얼마를 적어주면 됩니까? 바로 4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하나 더 적어줘야 되죠? 9,10일 때도 있기 때문에 x-9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10의 제곱. 자, 이놈도 역시 y좌표 그대로 써주는 거니까 10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6번입니다. 36번 문제 보죠.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점 3,3을 지나고 x축 및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답니다.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자, 원 그려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답니다. 그러면 y축이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x축도 있겠죠. 이렇게 x축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은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있대요. 왜 두 개일까요? 바로 요 안에 이렇게 하나가 더 있겠죠. 이렇게 접하는 원이 하나가 더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것도 x축, y축에 접하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구하라는 것이 뭐냐?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 작은 원의 중심도 있겠고 이 큰 원의 중심도 있을 텐데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거리를 구하여라. 결국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점의 뭐만 구할 수 있으면 해결된다.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해결된다. 문제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알면 되죠. 그죠? 이 두 점의 좌표만 알면 이 문제는 끝나게 된다. 그죠? 자, 이걸 구하러 갑니다.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이죠. 자, 그럼 이 r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x와 y 하나의 값이 주어지기만 하면 돼요. 즉, 좌표 하나만 주어지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좌표가 바로 몇 컴마 몇을 지난다? 3,3을 지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3,3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가 3,3이란 뜻이죠. 3,3이란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두 원은 전부 다 3,3을 지나고 있는 원이기 때문에 바로 x와 y에다가 3,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 3이 들어가요. 여기도 3이 들어가요. 3마 r의 제곱, 3마 r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2배의 3마 r의 제곱이 되겠죠? 이놈이 r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 식을 간단히 해주면 되겠네요. 2배에 3, 3은 9, 마이너스 6r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r제곱이 됩니다. 자, 이놈이 r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r제곱이 일로 넘어와야 되죠. 그죠? 2r제곱이에요. 2r제곱. 거기에서 r제곱을 뺐으니까 2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2가 사라지고요. 자, 나머지는 2, 6, 12r.
그 다음에 2, 9, 18은 0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되나요? 3, 6? 안 되고요. 2, 9? 2, 9도 안 되죠? 그죠? 안 되네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이놈을 가지고 우리 반지름R을 뭐를 가지고 구해야 되냐면 근의 공식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의 공식을 가지고 먼저 선생님이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쇼킹한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짝수차 공식 쓰면 a분의니까 1분의 쓸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b'이니까 6.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죠? 요거의 반의 제곱이니까 6, 6에 36. 마이너스 ac예요. 18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36에서 18 빼면 18이니까 9, 2, 18, 3루트 2. 얘가 3루트 2예요. 그래서 6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반지름 R입니다. R.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은 누구고요? 6 플러스 3루트 2죠. 여기가 바로 6 플러스 3루트 2고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 여기죠? 여기가 바로 6 마이너스 3루트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은 X축, Y축의 좌표가 똑같은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은 6 플러스 3루트 2, 6 플러스 3루트 2, 이 점은 6 마이너스 3루트 2, 6 마이너스 3루트 2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요, 6 플러스 3루트 2와, 6 플러스 3루트 2.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 마이너스 3루트 2와 6 마이너스 3루트 2라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얘네 둘의 차죠. 얘네 둘의 차의 제곱 플러스 얘네 둘의 차의 제곱에다가 뭘 씌우는 거예요? 루트를 씌우는 거죠. 얘네 둘의 차라는 건 얼마입니까? 6은 똑같이 있으니까 3루트 2의 2배가 차가 되겠죠. 왜냐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쪽에서도 역시 차는 똑같죠. 그러니까 6 루트 2의 제곱에다가 더하고 뭐 씌우는 거예요? 루트를 빵 이렇게 씌워주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건 똑같은 수거든요. 똑같은 수. 계산하게 되면 이거 얼마입니까? 6, 6에 36의 2배니까 72. 여기도 72. 그럼 144예요. 루트 하니 144는 누구의 제곱입니까? 12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12가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우리가 좀 더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더 빨리 구하는 방법이 뭘까요? 결국은 이놈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요 길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점이나 이 점, 즉 두 원의 중심은 전부 다 어디 위에 있습니까? 바로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게 되죠.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루어지는 각도가 45도고요. 자, 요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나면요. 삼각형을 그리고 나면요. 요건 직각삼각형이면서 이게 그냥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하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오르는 동시에 몇 대 몇 대 몇이 떠오릅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떠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 길이가 1이라면 요 길이는 자동으로 루트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는 루트 2예요. 요 길이래, 요 길이. 자, 여기가 1이면 그놈의 루트 2배 하면 요 길이가 나온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뭘 뜻하는 거죠? 바로 반지름 둘의 차를 의미하는 거죠. 반지름 둘의 차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2차식에서 차를 구하는 공식을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가 나왔던 2차식이 요 2차식이잖아요. 이 2차식에서 우리가 차를 한번 구해내 봅시다. 차. 두 R의 차를 구한다는 얘기는 바로 절대값 A분의 루트 D 기억납니까? 이게 바로 두근의 차였었단 말이죠.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 A라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요. 루트 D만 생각하면 돼요. 루트 D. 루트 D. 루트 D라는 것은 판별식이거든요. 루트 D라는 것은 판별식 생각하면 B제곱 144죠? 마이너스 4AC예요. 마이너스 18 곱하기 4니까 4, 1은 4, 4, 8에 32, 72거든요.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것이 바로 두근의 차죠. 이 두근의 차가 얼마입니까? 루트 72거든요. 바로 6루트입니다. 6루트 2. 바로 이것이 두근의 차니까 이쪽으로 가서 바로 요놈과 요놈의 차, 요만큼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다? 6루트 2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두 점 사이의 길이는 요 길이가 6루트 2야? 그럼 거기에다 루트 2배 하면 요 길이가 되는 거잖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루트 2배를 더 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바로 12가 된다라는 거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지는 않아도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필수 예제 36번까지 선생님이 전부 다 풀어봤고요. 그 밑에 우리 그 확인 체크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지우는 동안 빨리 풀어보십시오. 예,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필수 확인 체크 문제 있죠? 34번부터 한번 쭉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34번 문제입니다. 중심이 3,4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과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일단 중심이 3,4니까 x축에 접하는 것부터 구해보면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까지는 중심에 의해서 잡아주면 되겠고요. 반지름 잡아야 되는데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y의 좌표를 끌어 쓰는 거죠. 4의 제곱은 얼마? 1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까지는 똑같고요. 자, y축에 접하기 때문에 x를 갖고 와야 되죠. 3의 제곱을 갖고 오니까 9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다음 3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35번 문제 보죠. 자, 중심이 직선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고 점 4,4를 지나며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원이 있는데 어느 축에 접하냐면 y축에 이렇게 접한답니다. 그런데 이 원의 중심이 x 플러스 2 위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얘가 y는 x 플러스 2란 뜻이고요. 자, y축 위에 있답니다. y축과 접한답니다. 그리고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냐면 4,4라는 점을 지난다고 하네요. 그죠? 이렇게 된답니다. 그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의 반지름이죠. 그죠? 원의 반지름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겠죠? 이 원의 중심을 어떻게 잡습니까? 원의 중심은 어떻게 잡냐면 x를 a라고 하면요. x를 a라고 하면 y는 누가 됩니까? a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a, a 플러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y축과 접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좌표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요. a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a가 된다. 자,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잡아보면요. 요 길이는 a라고 그랬어요. 요 길이는 a는 누구랑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a-4의 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2에서 4를 빼버리면 a-2의 제곱이죠. 자, 요 놈에다가 루트를 씌울 건데 여기를 제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우변에 a제곱이니까 여기 a제곱 하나 있으니까 a제곱 하나만 남겠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a, 8a, 4a, 12a죠. 마이너스 12a가 남죠. 그 다음에 4, 16에 4니까 플러스 20이 남습니다. 이퀄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2 곱하기 10에다 둘 다 마이너스를 갖기 때문에 만족하는 a의 값은 2 또는 a의 값은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에 따라 원의 중심이 정해지는데요. a가 2면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 됩니까? 2,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10이면 중심은 몇 컴마 몇이 됩니까? 10,12가 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식을 하나씩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2,4가 원의 중심이라고 하면 이것은 x-2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이고요. 자, 이것이 어느 축에 접한다고요? y축에 접한다 그랬죠. y축에 접하면 결국은 x의 값을 끌어오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4를 써주면 되겠고요. 자, 이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놈도 있으니까 x-10의 제곱 플러스 y-12의 제곱은 x좌표 써주면 되죠. 10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36번 문제 봅시다. 자, 점 1,2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잡으면 돼요?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 이퀄 r 제곱. 자, 왜 선생님이 마이너스 r 잡았을까요? 바로 애초에 있는 요 점이 몇 사분면 점이에요? 1사분면의 점이죠. 그래서 1사분면에서 놀고 있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놈이 1,2를 지나라고 그랬다는 얘기니까 x가 1이고 그 다음에 y가 2죠. 2마 r. 자, 요놈의 제곱은 r제곱을 만족시키는 반지름 r만 구해내면 되겠죠. 자, 풀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r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여긴 두 개인데 여긴 하나니까 여기 r제곱 하나 남겠고요. 마이너스 2r이죠. 마이너스 4r이죠. 마이너스 6r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1에다가 4니까 플러스 5죠. 자, 이놈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다섯에 둘 다 마이너스 갖는 형태가 되죠. 만족하는 r은 몇 또는 몇입니까? 1 또는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r이 1일 때를 써보면요. r이 1일, 예, 또 분필 춤춥니다. 자, r이 1일 때를 생각을 하면요. 여기에다 그대로 111 집어넣어주는 거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이 되겠고요. 자, 5일 때를 생각하면 x-5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2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는 37번 문제입니다. 37번 문제 보죠. 점 마이너스 2,2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1이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인지를 알아보면요. 자, 이 마이너스 2,1은 바로 2사분면에 있는 점이죠. 그죠? 2사분면에 있는 점. 자, 그러면 자, 요놈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2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원을 하나 그리고요. 원을 요렇게 그리고 2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요렇게 접할 거고요. 이쪽으로도 요렇게 접하게 되죠. 이렇게 접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냐면 마이너스 2,1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뭐 요 정도를 의미하겠죠. 요렇게 마이너스 2,1이라는 점. 자, 여길 지난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원만 있겠느냐? 아니죠. 또 하나의 원이 존재할 텐데 그 또 하나의 원은 요렇게 여기에 동시에 접하면서 좀 작게 그린 이런 원이 생기겠죠. 이런 원이 생기겠죠. 그죠? 자, 이 두 원은 한 점에서 만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 동시에 접하는 점이 걸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 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에 거리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요 거리 구하여라. 자, 요거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을 잘 생각하면서 요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것은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인데 그것이 어떤 점을 지나느냐? 마이너스 2,2를 지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죠. 마이너스 2마 r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y에다는 1 집어넣게 되면 1마 r의 제곱이죠. 자, 이놈이 r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간단히 해보면 좌변에 r제곱이니까 좌변에 r제곱이 하나 더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둘이 곱해서 2배니까 플러스 4r.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둘이 곱해서 2배니까 마이너스 2r. 그러면 4r에 마이너스 2r이니까 플러스 2r이 되겠죠? 2r.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서 4가 나오고요. 여기서 1이 나와요. 그러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5는 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해 공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너무 복잡한 식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뭘 생각해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이 삼각형의 이름이 뭐더라?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1대1대 루트 1을 갖게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 군의 차를 뜻하니까 바로 여기가 두 군의 차니까 바로 이 두 군의 차를 구해내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군의 차를 한번 구해보면요. 두 군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그랬죠? 루트 d. 자, 요거 계산해 봅시다. 절대값 a는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요. 루트 d라는 것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b제곱이 2는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4, 5, 2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어머, 음수가 나와요, 얘는. 선생님이 계산 잘못했나 봐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16이니까 4i가 나오거든요. 그죠? 이거 잘못 계산했나 보네요.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쪽에서.
자,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요 놈을 다시 풀어서 쓰면요. r제곱, r제곱. 맞죠? r제곱, r제곱. 그 다음에 여기 r제곱. 그래서 여기 r제곱 하나만 남는 거 맞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r. 그랬으니까 둘이 곱하면 플러스 2r인데 4r이 되겠죠. 4r. 4r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r이니까 플러스 2r 맞고요. 그 다음에 5라는 것은 마이너스 2의 제곱. 4, 1, 5가 되겠네요. 그죠? 맞죠? 자, 선생님이 여기 잘못 썼죠? 그죠? 어디를 잘못 썼냐면요. 얘가 지금 2, 4분면의 점이죠? 그죠? 중심이 2, 4분면의 점에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 풀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잡아 풀어야 되냐면 2, 4분면은 X좌표가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죠? 얘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랬죠? 그죠? 자, R제곱은 변함없이 똑같을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4R에 마이너스 2R이니까 바로 여기가 플러스 2R이 아니라 마이너스 6R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마이너스 6R.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표는 오히려 더 쉬워졌죠.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거든요. 하나, 다섯에 마마를 갔습니다. 이렇게. 마마를 가져요. 자, 그러면 R은 몇 또는 몇입니까? 1 또는 5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1일 때는 원의 중심이 1,1이고, 그 다음에 5일 때는 원의 중심이 5,5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계산을 해보면요. 1과 5의 차는 4니까 4, 4, 16에 4, 4, 16을 또 더하고 루트 씌워준 길이가 되겠죠? 4, 4, 16에 4, 4, 16. 자, 그러면 이건 루트 32가 되니까 이 루트 32라는 것은 4루트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여기서 두근의 차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두근의 차를 이용하면 절대값에 있을 필요 없고요. 루트 D라는 것은 66에 36 마이너스 4, 5, 20이죠. 자, 거기에다가 루트 2배를 더하면 나온다고 그랬죠. 계산되어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 놈이 루트 16, 4니까 4루트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같은 실수하면 안 되겠죠. 2, 4분면의 점이 있을 땐 여기를 플러스로 바꾼다. 알겠죠? 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3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 A, B를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쓸 수 있죠?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 자, Y축에 접한다 했으니까 X를 반지름으로 잡아주는 거죠? A제곱. 자, 여기에는 X, Y를 제외한 미지수가 A, B 두 개죠. 그래서 바로 몇 개의 점이 주어졌느냐? 바로 두 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주어진 거죠. 그죠? 자, 이것은 이제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5를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X에다가 1 집어넣고요. Y에다 5 집어넣어야 되죠. 5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8, 마이너스 2도 집어넣어야 되죠. 8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 A, B의 값을 정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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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은 사라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위에 거부터 정리하게 되면요. 제곱은 B제곱밖에 없어요. 그죠? 자, 요거 쭉 풀어볼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인데 안 쓸게요. 그다음에 플러스 5, 25, 마이너스 10B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이고요. A제곱은 선생님이 왼쪽에 안 썼기 때문에 그냥 0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씩 써볼게요. 8, 8에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 16A가 되겠고요. A제곱 역시 쓸 필요 없고요.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4B죠.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이 붙겠죠. 이놈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것은 지금 2차식입니다. B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2차식 B제곱이 개수가 같으니까 죽이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느냐?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B죠? 10B 마이너스 2A 플러스 26은 0이다. 이런 식이고요. 자, 두 번째 식은요.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A,
플러스 68이죠. 는 0이다. 자, 이제 빼줘야 되겠죠. 제곱을 없어서 차수를 낮춰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빼게 되면 b제곱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고요. 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4b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16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14a가 되죠. 그 다음에 26 마이너스 68 하게 되면 46인가요? 36인가요? 36이죠. 36 아니네요. 68에서 26을 빼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그러면은 42가 되나요? 42. 그죠?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68 나오게 되죠. 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간단히 해봐야죠. 자, 이 식을 간단히 하게 되면 14, 14, 40인데요. 42는 요거의 몇 배입니까? 3배죠, 3배. 그죠? 자, 그래서 간단히 된 결과는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a.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넘어갔다 치면 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a-b가 3이란 뜻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 이용해서 이제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요 놈을 a는 누구라고 할까요? a는 b를 풀까요? b? a가 낫겠죠? a는 누구라고 할 수가 있냐면요. 요게 쭉 넘어오면 b 플러스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위의 식, 요식이나 요식 둘 중에 한 군데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숫자가 더 작은 쪽이 바로 위에 게 더 작죠? 선생님, 25도 크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요 밑에 있는 개수들, 곱해야 될 수들이 더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간단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자,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위에 식에 들어갔으니까 b제곱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b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a에 얼마가 들어가냐면 b 플러스 3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a에 b 플러스 3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b 플러스 3이 이렇게 곱해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2b죠.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6인데 여기에 26이 있었어요. 그죠? 6을 빼버리면 플러스 20만 남죠. 플러스 20. 자, 요 놈은 0이 되는 건데요. 자,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0b 마이너스 2b 하게 되면 마이너스 12b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12b 요 놈 사라지고요. 이렇게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12b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몇 곱하기 몇입니까? 2 곱하기 10에다가 마이너스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b의 값은 2 또는 b의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죠?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a 값 정하면 되잖아요. 이때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자, 2일 때는 어디로 가서 구하는 게 바람직해요? 여기요, 여기. b에다 2 푹 집어넣으면 a가 얼마가 됩니까? 5가 되죠. 이렇게 되고요. b에다가 10을 뚝 집어넣으면 a는 1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얘의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다? 바로 a, b가 중심이니까 5,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얘의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다? 13,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거에서 뭐 나옵니까? x-5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자, 어느 축에 접해요? y축에 접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x에 접혀 쓰는 거니까 25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놈은 어떻게 됩니까? x-1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10의 제곱 적어주고요. 자, 역시 13의 제곱을 적어주면 되겠죠? 169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확인 체크 문제까지 전부 다 풀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다른 내용으로 우리 원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복습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